자, 지역들이 2교시 시작할게요. 자, 요게 이제 요 쌤이 녹화해놨던 게 날아가서 다시 패드로 찍고 있습니다. 우선 일정한 지역이나 일정한 위도 부근에서 부는 바람을 항상풍이라고 해요. 항상 일정하게 분다 이건데, 이거는 조금 요거 아셔야 돼요. 내용을 좀 아셔야 돼서 여기다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적도, 그 다음에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되면 바람의 방향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면 일단 적도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서로 적도 쪽으로 불어가요. 근데 방향은 이렇게 반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북반구는 다 이렇게 이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그려져. 자, 적도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60도에서 이렇게 만나요. 바람의 방향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트라이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60도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때 바람의 이름이 얘네 두 개를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그래요. 무역할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무역풍. 그리고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라면 30도에서 60도 요 사이 요 바람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도에서 60도로 부는 여기 이게 편서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극동풍인데 극풍 또는 극동풍인데 얘는 거의 출제될 리가 없어요. 얘랑 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역풍은 적도, 편서풍은 30에서 60도. 자, 그 다음 계절에 따라 바람이 바뀌는 걸 우리가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계절풍. 자, 계절풍.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지금 1월달 북반구니까 겨울이잖아요. 그럼 겨울은 땅이 금방 뜨거워져요. 미안합니다. 1월달은 겨울이니까 땅이 금방 차가워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다 쪽이 상승 기류가 생겨요. 그러면 바다 쪽이 상승 기류가 되면은 바다 쪽은 기본적으로 저기압이 됩니다. 공기가 상승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공기가 어디로 떨어지냐면 육지 쪽으로 떨어지죠. 그럼 육지는 공기가 많아지니까 고기압이 되는 거죠. 그럼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즉 1월 달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대륙에서 불죠. 대륙에서. 그죠? 그리고 7월 달이 되면 반대로 땅이 금방 뜨거워지니까 땅이 고기압이 되고요. 왜 이래. 땅 금방 날아가니까 얘가 저기압이죠. 올라가 버리니까. 자, 공기가 없어지면 저기압. 이렇게 올라간 공기가 일로 떨어지니까 여기가 고기압. 그럼 바람의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즉, 바다에서 육지로. 오케이. 다음. 자, 기후 요인을 가보겠습니다. 기후 요인. 자, 이제 위도와 기온부터 볼 텐데, 일단 위도. 우리 아까 했었던 30도, 60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적도예요.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 그지? 자, 그럼 아무래도 적도가 햇빛이 가장 오케이. 따라서 그리고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간다라는 게 적도에서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고緯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단위 면적당 일사량이 감소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직접 조이니까 일사량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비스듬히 되면요 길게 넓게 나타나니까 한 지역에서는 일사량은 적어져 더 많아지죠. 더 넓어지죠. 넓어질수록 일사량은 적어집니다.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집니다. 고緯도는 저緯도에 비해 여름과 겨울에 일사량 차이가 커서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큽니다. 연교차 크다는 얘기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가면서 결국 열대. 자, 그래서 이 적도 주변에 열대 기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어때요? 여기 온대 기후 나타나고요. 냉대 기후 나타나고요.
그리고 한대기후.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면서 열대, 온대, 냉대, 한대가 나타난다. 자, 그다음에 요 그림은 일단 태양의 회귀나 남북회귀선은 지금 몰라도 되고요. 이건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가 7월 달이고 이거 필요 없고요. 이거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거 필요 없고, 요거랑 요거 1월 달과 7월 달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진 채로 돌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이렇게 비추면 이 위에 북반구는요, 여러분, 북반구는 이만큼을 다 햇빛을 받게 돼요. 이만큼을 햇빛을 받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쪽은 햇빛을 못 받게 됩니다. 아유, 왜 이래 이거. 햇빛을 못 받게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도가 여기 있다. 여러분, 적도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적도는 여기 있는데 북반구는 이미 다 햇빛에 노출돼 있죠. 그죠? 따라서 지금 이 상태로, 요 상태로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우선 첫째, 여기 북극지방 있잖아요. 여기 북극지방. 요 지방 23조도 여기. 자, 지우고 다시 봐드릴게요. 요 지역은 아예 해가 멈추질 않는 24시간 해가 뜨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백야 현상이 나타나요. 백야 현상. 그죠?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는 북반구가, 즉 7월 달에는 북반구는 여름, 반대로 햇빛을 못 받는 남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1월 달이 되면요. 자, 1월 달 볼게요. 1월 달이 되면은 요번에는 자, 요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여러분, 적도는 여기 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지금 남반구가 햇빛에 이렇게 노출되는 거예요. 여기가 낮이고요. 반대쪽이 밤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남극은 계속 24시간 낮이 됩니다. 자, 아까랑 정반대로 1월 달이 되면은 북반구는 겨울이 되고요. 남반구가 여름이 됩니다. 자, 태양의 회귀, 이건 몰라세요. 자, 그래서 요 표가 중요해요. 요 표가.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지금 가는요. 1월 달에는 거의 밤만 있어요. 12월 달에도 밤만 24시간 밤이에요. 근데 6월 달, 7월 달 보세요. 까만색, 즉 밤이 없죠.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뭐라고 그런다고? 요거를 백야. 그러면 6월 달, 7월 달에 백야가 나타난다. 아, 북반구 꼭대기, 북극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얘는요, 항상 낮의 길이가 12시간, 밤의 길이도 12시간, 일정하네. 그럼 그 얘기는 낮과 밤이 일정하다. 적도 주변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1월달, 11월달,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고, 7월달에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훨씬 길죠. 그러면 7월달이 여름이란 뜻이니까, 이거는 북반구의 중위도, 우리나라. 북반구의 중위도가 이런 그림을 갖게 됩니다. 다음, 해발고도와 기온.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산을 올라가 볼까요? 어때요? 여긴 따뜻해서, 여기 막 더웠어. 자, 한여름에 여기 막 더워서 막 이렇게 막, 시원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서 추워서 여기서, 자, 여름철에도 산 꼭대기에서는, 약간 바람막이 같은 거 입어줘야 돼. 추워. 왜? 기온이 점점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 지역, 키토라는 거, 보고타라는 거, 라파스라는 거,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고산도시들인데요. 자, 이 뭐라고 이거를? 고산도시요. 자, 고산도시인데요. 적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더운 곳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적도 주변이라도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얘 온도가 낮아져서 1년 12달 14도, 10도에서 15도 사이. 여기 보시면요. 오케이. 1년 12달 14도 정도가 유지되고 있네요. 그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원래는 열대 고산 기후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기후는 열대 고산 기후. 자, 비슷한 의도지만 여기 지금 브라질의 밀림지대는 온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뭐 30도 가까이. 그죠? 자, 이건 우리가 열대 기후. 이건 열대 기후. 다음, 수륙 분포.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육지는 바다보다 비열이.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지는 바다보다 뜨겁게 될 때 필요한 열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왜? 금방 뜨거워지니까. 비열이 작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여름엔 빨리 더워지고, 그렇죠. 빨리 냉각된다. 그래서 연교차가 클 수밖에 없더라. 빨리 더워지고 빨리 추워진다. 다음, 격해도라는 게 있어요. 격해도라는 것은 바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육지면, 육지라도 여러분 바다에서 가까울 때에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바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따라서 이쪽과 자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을 비교해 볼 때 누가 연교차가 더 커요? 그렇죠. B의 연교차가 훨씬 커지게 돼요. 그러면 A와 B를 비교할 때 우리가 B를 뭐라고 말하냐면 격해도가 크다. 즉 어떤 지점이 해안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인데 B가 격해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대체로 강수량은 많고요. 기온과 강수량의 계절적 차이는 적습니다. 대륙은 해안보다 지형의 기복이 심해서 풍속은 여러 바람 이렇게 봐봐. 산이 계속 있어. 그러면 바람이 불어다 멈추니까 풍속이 약합니다. 특히 대륙의 내부는 자 원래는 여러분 이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어야지 비가 내리는데 육지 쪽으로 쭉 들어가 버리면 수증기가 없겠죠. 그래서 뭐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사막이 형성되기도 한다. 다음. 자, 이렇게 산이 있으면 구름이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가다가 자, 구름 안에는 수증기가 있어요. 꽝 부닥치면 비가 내립니다. 거기를 바람, 바지사면이라고 하고요.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 여기서 이미 수증기가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지나갈 때 여기 빈 공기, 그냥 빈 공기가 돼요. 이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자 위로 올라갈 땐 차가워지고 밑으로 내릴 때 더워지니까 내려올 때는 더운 공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바람 그늘 또는 비그늘이라고 해요. 바람 그늘. 자 그러다 보니까 더운 공기가 계속 이쪽으로 불어가니까 여기 뭐가 형성될 수도 있다. 사막이 형성되기도 한다. 해류. 자, 난류가 흐르는 해안은 한류가 흐르는 해안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습니다. 왜요? 있잖아요. 자, 이렇게 따뜻한 물이 흐르는 거랑 차가운 물이 흐를 때를 비교해 보면 따뜻한 물이 흐를 때는 상승 기류가 생기지만 차가운 물이 흐를 때는 상승 기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상승하는 공기가 없다면 비가 안 내립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한류는 비가 안 내리니까 사막이 되기도 하는데 그 얘기예요. 남북 회기선 부근에 한류가 흐르는 대륙의 서하는 대기가 안정된다는 건 상승 기류가 없다. 사막이 형성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렇게 한류가 흐르는데 여기에 사막이 생깁니다. 아이고. 다음. 자, 우리 2번 문제는 아직 안 배운 거기 때문에 1번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거 인문학과 윤리 들으셔야죠.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볼게. 첫 번째 걸 봤더니 지금 A하고 B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서 아프리카의 서쪽으로 한류가 흘러간다. 아프리카의 서쪽으로 한류가 흘러간다. 해류죠. 그래서 한류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낮다. 두 번째. 자, C하고 D인데요. C하고 D. 여기가 호주잖아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요, 위에가 남이 15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는 대략 여기가 35, 45, 40도 정도가 돼요. 남이 40도.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35도에서 45도 정도, 10도 정도, 북위가 10도 정도 차이, 32도, 요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치? 32도, 42도. 요렇게. 그래, 37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 뭐 35도나 25도나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2배 반이 더 긴 거니까 요건 바로 위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기억나세요? 여기 아까 여기 전부 고산 도시들이 위치하고, 왜냐하면 남미 대륙에 이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안데스 산맥이. 그래서 이 아메리카 남미 대륙의 요 서쪽 해안 쪽으로는 전부 고산 도시가 많습니다. 해발 고도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1, 2번이 됩니다. 요 밑에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됐죠? 자, 이제 인문학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